80년대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받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살만해서 살아서 왔어요.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특례법이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수없이 고문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니 간첩법이니 엮었던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해요. 벌을 주려고 했더니 시효가 지났어요. 시효가 지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딸이 처벌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배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는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대한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고문을 했던 자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 정도만 시효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는 바로 곁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때리고 했던 자가 기억이 안 나요. 신상무와 최 부장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다시 가서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까 우리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뭐죠? 1.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처벌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지 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넣어놓고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지. 당장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도 당장 고발합니다. 공소시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고발하고 당장 처벌하라 그러지.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족이 시효를 없애서 내가 그 시효가 없는 만큼 그 다음엔 배상도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니 많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그 노상원이라고 들으셨죠? 전 정보사 사령관. 예, 지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현 정보사 사령관 위에 있으면서 많은 걸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 노상원의 수첩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라 그리고 사살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라 그리고 사살해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해제돼서 다행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수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거 외환죄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주 총애를 받은 거죠. 김용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의 지시를 받는 게 문상호 그리고 뭡니까? 저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요. 기갑부대 대장 그리고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죄를 넘어서 이거 무슨 죄입니까? 외환죄입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 내란 진행 중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햄버거 집에서 모임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가장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과 두 분께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분께도 묻고 싶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저희가 군사재판소 할 때 우리 국방부 차관님 있을 때예요. 국방부 장관이 앞에 있는데 북한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는 겁니다. 우리가 띄웠다고 북한이 그래요. 근데 국방부 장관 뻔뻔스럽게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법사위 잠깐 정회했어요, 우리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띄웠어요. 왜 띄웠을까요? 전쟁을 유발하는 거죠.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쪽하고 오는 다리 부분을 폭파한다 그럴 때 거기다가 총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수방사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불출한 탄환이 7,586발이 75,806발이랍니다.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것만 특수임무단만 실탄이 약 4,000발, 공포탄이 2,000발이에요. 그리고 테이저건이 100발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게 특수임무단만이었어요. 전체 다 해서 75,000발이랍니다.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답니다. 이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법무부 차관 이거 이해돼요? 이런 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 뒤에 707 부대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게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예요. 707 부대가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만 약 6,000발이에요. 6,000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처음 본 자료시죠? 예. 저 자료는요. 자료의 형식이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울 건 지웠어요. 저희만 받은 자료가 약 6,000발. 전체 다해서는 75,000발. 그리고 폭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수거됐대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블랙 요원 아니면 이 비밀 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 제보예요. 이거 다시 확실하게 국방부 차관 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거 제가 다시 말씀으로 말고 확인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이런 일이 없게 다 정리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노상원이라고. 노상원이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님? 아,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죠. 예. 전 정보사령관의 현재 직업은 뭡니까? 현재 보살이라고 불러요. 떡을 자주 해갔다고. 남자한테 보살이라고 합니까? 남자는 주로 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천공 뭐 윤석열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은 미륵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건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김건희 뭡니까? 안진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님부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말하기를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자기도 쏘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쏜다는 거예요. 자기도 쏘고. 지금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은 그 노상원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기 보살 이렇게 점집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 보살. 그래서 노상원 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상원의 수첩 보셨습니까? 거기에 국회 봉쇄하고 이성윤 의원 수거하고 정치인 국회의원 수거란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공수처장. 네.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는 빨리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출석해주는 그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말고 윤석열은 출석해라.
윤석열